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합격덕이니까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자, 이제 126페이지 봐보겠습니다. 자, 126페이지에 그 19번이 있죠? 자, 19번 보시면, 자, 어른 위조문서를 사용해서 간명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통과나 쳐보세요. 무효죠, 무효. 영 써보세요, 영 무효. 등기 마쳤다. 그 후 이 부동산은 병 너도 0이죠? 정 너도 0. 다 0입니다. 정이 순차로 전매되어 현재 정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럼 다 무효예요. 1번 정명의로 경로된 이전 등기는 병과 정이 선의인 경우에도 무효 등기로서 맞았죠? 갑은 을병정 전부를 상대로 차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청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갑에게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맞습니다. 무효 등기 말소 청구와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3번과 4번이 있는데 4번부터 보세요. 4번. 자,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다 똑같아요. 둘 다. 소유권에 대한 방해, 폐지가 방해, 제거 같은 말이죠. 방해, 제거 청구권한 점에서 법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4번에서 3번으로 살펴보세요. 자, 3번. 갑이청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 소에서 패소 확정 판결 받았다면 갑이 패소했죠? 그 다음 갑은 소속물이 다른 이전 등기소가 진정명 회복이죠? 이걸 제기할 수 있다. 틀렸어요. 두 개가 똑같죠? 그럼 하나로 졌으면 또 하나 청구 못하겠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노왜 또하니 그래서요. 그래서 말소등기로 패소받으면 똑같은 진정명 회복도 청구 못합니다. 네, 3번이 정답인 거죠. 다음 5번 보시면 정이 의르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경우 을병정 점유기간이 합의 10년을 경과한 경우에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 요구되죠. 선의 무과실. 근데 정이 을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했죠? 그럼 하자까지 생겨야죠? 그럼 을 악이잖아요. 을이 위조해 있으니까. 을이 위조했죠? 을 악이에요. 세상에 을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을 점유까지 생기니까 전부 다 악이죠? 그래서 시효 취득 못합니다. 등기부는 선의 무과실 시효가 되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0번에 21번 다 했죠? 그 다음 22번 봐볼게요. 자, 22번이 중간생략등기죠? 중간생략등기 나오면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이걸 혼동하면 이제 항상 헛갈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갑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습니다.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우리 미등기로 전매했죠? 미등기로 병한테 전매했습니다. 현재 병도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이 사건하고 두 번째 비교하실 게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매수한 다음에 우리 등기 안 했죠? 등기하지 않고 이걸 다시 병한테 전매했습니다. 미등기 전매했죠? 근데 여기는 을리 생략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위아래 차이점이 뭐예요? 저 병이 등기했는 거 안 했는 거죠? 윗사리는 을은 매수인이죠?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등기 안 했으니까.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죠? 을이 등기 안 하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을이죠? 다시 병이 을을 대위했으니까 갑 등기가 을에게 와요. 그럼 을 세금 내겠죠? 그리고 병도 세금 내죠? 그래서 이 파란색처럼 하는 게 정상이에요. 파란색처럼 해야지 을도 세금 내고 병도 세금 내죠. 이게 정상 합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생략등기에서 이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게 논점입니다. 다시 어떨 때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이죠.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갑을 포함해서 갑을병 3자간 합의했을 때, 갑을병 3자간 합의했을 때 그때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논점이에요.
이제 아랫사례 논점은 전혀 달라요. 아랫사례 논점은 이미 을 건너뛰고 이미 등기가 됐죠. 그럼 이 등기 효력이 있는 겁니다. 효력 있어요, 없어요? 효력 있죠. 이게 토지거래가 아니라면 이미 경로되면 이 등기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논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가불변 합의 있을 때. 여기는 이미 등기가 돼버렸으면 이 등기 유효.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아랫사례는 논점이 딱 두 개입니다. 첫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죠, 무효? 아까 외웠어요, 64페이지. 그 다음 토지거래가 아니라면 갑이 1억에 등기하는데 갑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다시 토지거래가 아니라면 갑이 1억에 등기하는데 갑 동의 없더라도 이미 경로된 등기 유효해요. 그럼 갑 동의 없는데 어떻게 1억에 등기가 되죠? 의리했다죠? 의리 갑에게 돈 다 주고 등기부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받아서 자기 혼자 갑몰래 1억이 등기해버린 거죠? 그럼 갑 동의 없죠? 그러더라도 갑은 돈 다 받았으니까 손해 없어요. 그래서 갑 동의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갑 동의 있어야 돼요. 갑 동의 있어야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논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여기는 갑 동의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미 등기가 됐으면 갑 동의 없더라도 유효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논점이 이쪽이 많이 숨어있어요. 자, 이쪽은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갑을병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는데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매매대금 인상했습니다. 근데 을이 인상분을 안 줘요. 그럼 갑은 인상분 받을 때까지 을이오든 병이오든 누구한테나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파란색처럼 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을도 세금 내거든요. 그래서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유효입니다. 여전히 다 유효해요. 그래서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했는데 을이 인상되면 안 주면 갑은 을이오든 병이오든 누구한테나 등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법 450조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민법 450조는 채권양도인데 채권양도. 이게 채권양도 범위입니다. 우리 갑에게 1억 채권 있다. 1억 채권. 그걸 기억 채권 해보세요. 채무자죠? 근데 우리 기억 채권을 병인한테 양도합니다. 양도. 그리고 그 사실 채무자에게 알려줘요. 그럼 갑은 이제 누구한테 돈 갚아야 돼요? 원래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했죠? 그 사실을 갑이 들으면 갑은 이제 병한테 돈 갚는 거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 양도 법리죠? 보통 채권은 깡한다죠, 깡. 그 법리입니다. 근데 우리 이 450조를 이쪽으로 그대로 가져서 이게 자기 가진 게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 갑에게 현재 등기초용권, 채권이 있어요. 이 기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이전 등기초용권 양도했죠? 그 사실을 갑한테 통지했어요. 나는 세금 안 낼 테니까 너는 빨리 등기 청구해서 너희들끼리 등기 주고받아 그랬어요. 나 세금 안 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법원에 오니까 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어떻게 450조를 여기 가져왔을까? 깜짝 놀랐지만 이 450조를 이쪽에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요. 결국 지금 우리 하려는 게 뭐죠? 중간세 등기. 그럼 병 등기 안 했죠? 그럼 이쪽이에요. 그럼 직접 이렇게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 갑 합의. 갑 동의가 있어야 돼요. 통지만으로 안 돼요. 통지만으로. 그래서 채권양도 법리를 중간세 등기에 가져올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갑 합의가 없다면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병이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450조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례를 정확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셔야지 안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봐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중간 승계 등기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신축 건물 매매 당사자의 합의죠. 합의에 의해서 바로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였다면 이걸 등기법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러죠. 이건 무효 틀렸죠?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 아까 실치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 딱 두 개만 무효 그랬죠. 그러죠? 토지거래
중간생 등기. 이중무효 등기. 그거 아니면 실치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 다 유효예요. 그러니까 1번 유효입니다. 합의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원룸 같은 거 질 때 원룸 4층짜리를 갑이 지었어요. 원룸 4층짜리. 다 짓고 을한테 팝니다. 이런 원룸업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건축업자들. 원룸 거의 다 지으면 팔고 가서 또 짓고 팔고 또 짓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갑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돼요. 근데 취득세 겁나게 내야 돼요. 취득세 많이 내고. 그리고 을 앞으로 매매할 때 양도 차이 있겠죠? 뭐 최소한 1억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도세 내야 돼요. 근데 세금 안 내려고 그냥 을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 해버렸습니다. 그냥. 세금 10원도 안 내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합법적으로 하든 이렇게 했든 결과는 똑같죠?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럼 이 등기 유효입니다. 유효. 왜 그래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아까 두 가지 아니면 다 유효 그랬죠? 예, 소유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유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부터 중개하실 때 갑이 내 원룸 좀 팔아달래요. 이렇게 하면 갑이 절대 안 찾아와요. 이렇게 딱 해줘야지 갑이 또 알아서 맡겨요. 아셨죠? 갑 세금 안 내겨야지 나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말이 통하네 라고. 아, 이거 불법인데요. 그럼 절대 안 찾아요. 내 사무소.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유효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합격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최종 양수인이 병이죠.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채권이죠. 채권 써보세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최초 양도인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가로쳐 보시면 그럼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아까 이거 채권 양도 이쪽에 적용될 수 없어요. 동의해야 됩니다. 통지만들 안 돼요. 네, 3번. 3번은 세 번째 줄. 뭐 중간 생애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다가 아니다가 단속 규정이요. 단속 규정. 4번. 중간 생애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하여 중간 매수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거나 최초 매도인 갑의 중간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한 건 아니다. 맞았죠? 합의에도 여전히 다 유효 그랬죠?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고 등기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었죠. 정상. 우리 세금 내니까. 그래서 합의에도 여전히 다 남아 있습니다. 자, 5번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22번은 5번 하고 있죠?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예? 이루어졌다는 동그라미 이루어졌다면. 다시 5번. 당사자의 적법한 원인회가 성립되어 중간생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동그라미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요. 이루어졌죠? 그럼 유효. 합의 없어도 유효.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면 밑에 써보세요. 된이라고 된. 등기가 된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등기가 된. 그게 이루어졌다면이요. 또 경로된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경로된. 이루어졌다, 된, 경로된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말이 끓으며 그러니까 합의 없더라도 유효. 그 다음 말에 나오죠. 중간 세연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 가지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요. 다음 오른쪽에 24번 봐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이 아파트를 점유하였다. 갑을병 틀린 거죠? 1번. 갑을병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은 이제 함정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세안 등기 신청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하면 처벌되죠? 맞아요. 단 등기해도 유효죠. 근데 이 자체는 맞아요.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속 규정에 대해서 이번에 답 쓰면 큰일 납니다. 3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 세연 등기에 대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대로 남아있죠. 맞습니다. 4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병은 채권 양도를 이유로 갑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통지만은 안 돼요. 갑이 동의해야지 가능합니다. 통지만은 안 됩니다. 그럼 4번이 답이죠? 5번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루어진 경우. 다시 5번. 당사 사이의 적구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중간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don하십니다. 여기 적으면 그걸 된 경우, 경로된 경우로 낸다 해서 시험에. 그럼 유효. 그 갑이 그 등기에 합의 없더라도 유효. 맞았어요. 그러니까 등기 말을 청구할 수 없죠. 유효니까. 4번이 답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25번을 보시면 25번입니다. 우리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갑 명의로 남아있죠. 옳은 겁니다. 1번 갑을병 사이의 중간세 등기 합의가 중요하죠.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았죠. 그 다음 으르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한다. 틀렸죠? 여전히 유효해요. 여전히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할 의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윗그림에 지금 계속. 자 2번 중간세 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병은 그 다음 더 낮춰보세요. 을을 대위하여 동그라미. 그럼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합의 없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3자 간의 중간세 등기 합의한 후 갑을이 매매대금 인상합의를 하였다면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 인료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죠? 있다. 합의했더라도 다 유효니까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상분을 안 주면 갑은 을이든 병이든 누구한테나 등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돈 받아야 등기 해준 거 동시관계. 그 다음 4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경료. 다시 4번 중간세 등기 합의 없이 등기가 병명의로 경로 동그라미. 경로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유효니까. 여기 등기 경로되면 유효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아랫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세 등기는 윗그림인가 아랫그림인가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토지거래가 나오면 그냥 무효죠. 다시 5번 토지거래국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갑과 병의 거래 허가를 받아서 직접 병에게로 이전 등기한 후 그 등기 무효죠. 다음 갑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죠. 10년, 100년, 1000년이라도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갑이 법을 어겼죠. 법 어긴 자 스스로도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10년, 100년, 1000년이라도 무효니까. 근데 취소는 다르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예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 행사하면 그럼 무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취소권자를 정해놨잖아요. 재차 사과하면 재생한다라고. 취소는 아무나 못하면 효력이 바뀌니까.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까지 무효라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법 위반한 자 스스로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만 맞았죠? 여기까지 이제 중간생이 나왔고, 다음 26번부터 이제 부동산 등기 내용입니다. 자, 26번은 부동산 등기 요건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보세요. 1번, 2번은 같은 말입니다. 먼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기부가 멸실 동그라미. 씁니다. 유효. 다시 만들면 돼요. 다음 2번, 등기는 물권 변동에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전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동그라미입니다. 불법 말소 동그라미. 그것도 씁니다. 유효. 등기 멸실 다시 만들면 돼요. 불법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말소 안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둘 다 유효예요. 유효. 이제 1번을 읽어보시고 2번을 봐볼게요. 1번은 등기부 멸실 유효죠. 그래서 물권 변동 영향 없습니다. 그대로 유효. 자, 2번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원인 없이 말소 6글자죠.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불법 말소. 불법 말소입니다. 이걸 2글자로 줄이면 유효예요, 유효.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 말소 안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유효로 바꿔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먼저 갑이 소유자였습니다. 등기 물구에 저당권이 나와서요. 1순위 저당권자 을. 근데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네요. 불법 말소.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부동산이 깨끗해 보이죠? 저당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시간축 순으로 써보면 갑이 소유자였다가 저당권 나왔죠? 불법 말소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는 줄 알고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을은평한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을은평에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유효니까 주장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빨랐죠? 그러죠? 그러니까 병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산 꼴입니다. 병은 몰랐대요. 이거 있는지 말소돼서. 병은 이거 모르겠죠? 그래도 병은 보호 안 돼요. 등기 공신이 없으니까. 병은 오라면 갑과 매도인 담보 책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말소회복해야 주장합니까? 말소회복 전이라도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유효니까 말소회복 전이라도 당연히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니까 말소회복 등기 전이라도 주장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선의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말소회복 청구하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죠? 갑입니까?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말소회복 청구해요? 갑입니까?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네? 갑이에요, 갑. 말소상시 소유자. 말소상시 소유자한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등기법 내용이에요. 등기법. 등기법 잘 아시죠? 그럼 이제 병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입니다. 현재 소유자니까. 병은 여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병이 승낙하지 않으면 우리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서 우리 혼자서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등기법에 나와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야 아마. 그래서 불법 말소 유효, 불법 말소 유효입니다. 왜 그래 등기법을 잘하냐고요? 저도 합격했다니까요. 전 떡 이미 많이 먹었어요. 안 먹어요 저는 오늘.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기본하실 게 경매가 나오면 경매라만 나오면 그 지문의 저당권 다 지우세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모든 저당권 다 소멸됩니다. 다 소멸돼요. 말소 기준 권리부터 1순위부터 다 소멸. 그러니까 저당권 천적이 경매요. 경매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요 무조건. 그래서 사실 이제 갑한테 부동산이 있었는데 등기불개 저당권이 나왔어요. 저당권자 을. 이 상태에서 이게 불법 말소였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샀는데 병이 이번에는 경매로 치르겠어요. 경락받았다. 그럼 을은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병이 경매받았죠? 그때 을은 이제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답을 위해 써놨어요. 못합니다. 왜 못해요? 다른 학교에서 어떤 분이 크게 병한테 말소회복 청구한대요. 그래서 을한테 못한대요. 아무튼 정답 맞췄어요. 근데 못하는 거죠. 경매 나오면 뭐라고요? 무조건 지우라니까요. 이거 저당권 지워버리세요. 이또 없는데 뭘 말소회복 청구해. 이또 없는데. 말소회복 해봤자 어차피 지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청구할 실력이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 나오면 아니 경매 나오면 그 문제 저당권 다 지워버리면 하나 남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다 지워버리세요 저당권. 이또 없으니까 말소회복 청구 못하는 겁니다. 여긴 경매니까 매매니까 말소회복 청구하는 거죠.
경매 그러면 다 소멸돼요. 좀 이따 또 나와요. 좀 이따. 오늘 이 시간 마지막이 될지 다음 시간 첫째 시간 처음일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려면 지금 30분 남았으니까 30분 후에 나와요 또. 경매 그러면 저당권 무조건 다 지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1번과 2번은 자 1번 봐보세요. 26번에 1번 등기부가 멸실 동원쳤죠. 되었더라도 물권 변동기록이 상실된 건 아니다. 유효 맞죠? 2번도 제일 끝에 동그라미 불법 말소 되었더라도 물권 존속에 영향 없다가 유효입니다. 유효. 3번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돼서 등기 명예회복은 방법으로 말소 등기 대신 새로운 이전 등기 즉 진정 명예회복을 논의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4번과 5번 묶으셔가지고 작년에 시험에 다 나왔죠. 5번이 작년에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4번은 무효 등기 유형이죠. 물론 무효 등기 유형은 사항라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 물고에 저당권이 있어요. 이렇게 딱 등기가 돼 있어요. 3억. 그럼 누가 우리에게 돈 빌렸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돈 빌렸어요? 네? 몰라요? 사람 딱 2명 있는데? 갑이 빌렸죠. 갑이. 네, 채권자, 채무자요. 근데 갑이 3억을 다 변제했대요. 3억을. 다 변제했다. 그럼 아까 심법기 피온나 피담은 채권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이 그냥 무효죠? 그냥 무효입니다. 말소 안 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또 3억을 빌려줬어요. 몇 달 후에 또 3억을 빌려줬다. 8월 1일 날. 그럼 그때부터 등기 유효로 만들 수 있죠? 그때부터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근데 이제 일하기 전에 갑이 다 변제했죠?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이건 무효됐습니다. 그 다음 갑이 병에게 또 돈 빌렸어요. 그래서 저당권자 병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갑이 돈 빌렸대요. 세 번째로. 3억. 9월 1일 날. 그럼 그때부터 이거 유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 중간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죠. 그때부터 유용 못합니다. 이제 을은 병 밑으로 와야겠죠. 얘보다 늦게 돈 빌렸으니까. 그래서 병 밑으로 와야지 이거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새로운 관계, 이해관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4번 지문은 무효등기 유형은 그 등기를 이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허용되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5번. 자, 보존등기 유형 안 돼요. 표제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한해서만 꼬시는 거죠. 멸실된 건물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 보존등기로 이용하는 건 허용된다. 틀렸죠.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 지으면 건물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앞등기 유용 못합니다. 그때는 등기부를 새로 개설,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7번 보세요. 이제 등기 추정력, 이게 등기편에서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근데 작년에 이게 시험이 안 나왔어요. 등기 추정력이. 올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작년 출제인데 미쳤어. 이걸 시험이 안 내고. 작년만 안 나왔어요. 작년만. 최근 6년간. 그럼 자, 등기는 공신력 있습니까? 공신력은 없죠? 공신력 없지만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등기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등기에 기재된 모든 사실이 다 추정받습니다. 다시 등기에 어떤 사실이 적히면 그 적힌 사실이 다 알아서 했겠지라고 다 추정돼요. 따라서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적히면 그 사실이 다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습니다.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예를 들면 등기부 갑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일 논인으로 이전 등기돼 있어요. 등기 물구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A 채권 최고액 3억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등기에 다 뭐가 적혔죠? 그럼 가등기 아니라면 다 추정돼요. 우리 돈 주고 샀겠지 추정해줘요. 누가 소유자로 추정돼요? 갑은 옛날 소유자고 현재는 을이 소유자로 다 추정돼요. 을이. 그 다음에 근저당권 존재 다 추정돼요.
3억 빌렸겠지라고 피담보 채권 존재 다 추정. 뭐든지 다 추정됩니다. 등기에 잡히기만 하면 뭐든지. 그럼 갑이 그래요. 이거 허위 표시 가장매매라 너 등기 무효라고. 우리 그래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돈 주고 샀는데. 둘이 다툽니다. 그럼 1번 우리 자신 등기가 유효임을 입증한다. 2번 다투는 갑이 을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한다. 뭐가 맞아요? 2번이 맞죠? 얘가 지금 현재 소유로 추정되니까 내 등기가 유효라고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나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너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을에게 등기전을 갑이 아니라 K가 을 앞으로 등기해줬대요. K가 갑이 해준 게 아니라. 갑이 그래요. 나 대리권 준 적 없어서 무권 대리니까 너 등기 무효라고. 을은 그래 무슨 소리야? 유권 대리니까 내 등기 유효 그래요. 그러면 누가 책임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요. K가 을 앞으로 등기할 때 공무원이 해줬단 말은 K가 무슨 대리권한이 있은 증명서를 보여줬겠죠? 그래서 이 대리권한 추정돼요. 그래서 갑이 대리권 준 거 없어서 무권 대리니까 너 등기 무효라고 누가 입증해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뭐든지 등기부에 적히면 추정돼요. 뭐든지. 그럼 세무서는 누구한테 재산세 부과해요? 을에게 하겠죠. 그럼 조세 부과는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이죠? 불이익을 위해서도 다 추정되고 제3자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갑이 계속 그래요. 야 임마 너 허위 표시잖아. 가장매매. 너 등기 무효 그래 무효. 갑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 했어요. 사실은 너가 나한테 증여했잖아. 증여했는데 증여세 많이 나올까봐 허위 표시로 매매를 꾸몄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 너한테 증여받았어 라고 우리 증여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네요. 그때부터 추정력 깨집니까? 안 깨져요. 추정이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왜 그래요? 을이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나와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 입 열었죠? 인정 안 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 그냥. 추정이 안 깨집니다. 왜 그래요? 나와 다투는 상대방 얘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요. 나는 입증 책임이 없죠? 입증 책임이 없는 자가 입 열었는데 인정 안 돼도 추정이 안 깨져요. 상대방이 깨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튼 등기부에 기재되면 가등기를 제외하고 뭐든지 다 추정됩니다. 그럼 27번은 이제 틀린 거예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추정력을 다 다투는 측 동그라미. 그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다음 2번은 주의해야 됩니다. 등기 내용에 대해서 악의가 추정된다. 그 말이 이 부동산에서 이해관계 맺었다면 당연히 이거 다 등기부 열어보고 샀겠죠. 알고 샀겠지라고 다 추정이죠. 알고 샀겠지. 당연히. 2번은 민법시험에 안 나오죠. 뭐 등기법 내용입니다. 자, 3번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추정력 없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가서 등기해줘요? 다음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 동원하십니다. 제3자에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동그라미 이렇게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다죠. 5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5번은 원인 없이 말소. 다시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동원하시면 유효입니다. 말소된 경우에도 이제 꼬시는 거죠.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말소된 등기 명의자는 적구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니까 추정된답니다.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28번을 봐볼게요. 추정력 옳지 않은 거죠. 가등기는 추정이 없어요. 1번 소유권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따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떤 법률가 있다고 추정된 건 아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원인 기재해요 안 해요?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원인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기재해요. 기재합니다. 단 그 기재된 사실이 추정 안 돼요. 본등기는 기재된 게 다 추정되는데 추정. 가등기는 기재해도 추정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 동그라미 칩니다. 제3자에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동그라미 똑같죠? 아까 다 추정돼요. 3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앞에 나왔던 문제죠?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적부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자, 4번은 중요한 단어가 두 군데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두 군데. 찾아보세요, 한번. 4번은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예요. 찾아보세요, 두 군데. 얼른 찾아보세요, 두 군데. 딱 두 군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중에 제가 말하면 또 말 바뀌니까. 빼도 와도 못하게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동그라미 쳐봤죠? 그럼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등기 명의자가 동그라미. 일단 그게 중요해요. 등기 명의자가.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 다음 등기상 기재와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등기 원인 행위 태양을 다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누가 다르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등기 원인과 다르게 주장했죠? 인정 안 돼도 충이 안 깨져요. 그래서 제일 끝에 깨지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어요. 그럼 4번에서 29번이 있습니까? 29번에 1번으로 살펴. 그럼 29번에 1번은 중요한 단어 두 군데 찾아보세요. 29번에 1번입니다. 찾아보셨죠? 자, 1번 보세요. 등기부상에는 소유권 취득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에도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현 등기 명의자가 동그라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 동그라미. 주장하고 나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로써 소유재청 번복 틀렸죠? 안 깨져 이렇게. 그러니까 입증책임 없자가 뭔가를 주장했죠? 인정 안 돼도 충이 안 깨집니다. 나와 다투는 상대방이 깨트려야 돼. 상대방이. 그래서 입증책임 엄자가 뭔가 주장했죠? 인정 안 돼도 충이 안 깨져요. 그래서 28번에 4번과 29번에 1번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정확히 해야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럼 28번에 5번. 등기는 그 원인 동그라미입니다. 절자 동그라미. 다 적법 추정돼요. 적과의 결론도 추정되지만 등기 명의자에게 불이익 동그라미.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추정력 제한된다. 틀렸죠? 인정돼요. 아까 조세부가 불이익을 해서 다 추정됩니다. 5번이 답이죠. 29번은 1번이 정답이 그래서 29번에 2번은 토지거래가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무효 맞아요. 무효. 예,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추정력 깨지겠죠? 그러죠? 계약서를 위조했대요. 당연히 추정이 깨집니다. 4번 소유자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제3자에게 동원을 칩니다. 대리권 등 동원하세요. 대리권 등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었던 거 추정되나 맞아요. 이제 K가 저당권 등기 해줬대요. 그럼 갑에게 대리권 있으니까 해줬겠지라고 다 추정돼요. 다 추정. 5번 환매 기간을 제한하는 특약이 등기된 경우 그 환매 특약 진정한 성립이 추정됩니다. 환매는 가등기 아니죠? 다 추정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봐보세요. 31번. 이제 옳지 않은 거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이렇게 등기가 존재하면 이전 등기 이에 사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돈 주고 샀겠지라고 다 추정돼요. 추정. 적힌데 그대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맞았죠? 등기 원인은 동하나 쳐보세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동그라미. 이 자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3번 등기 관련서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어도까지 다시 봐보세요. 등기 관련서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어도
그러면 만약에 갑과 을이라면 누가 그걸 증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증명됐잖아요. 위조라고. 갑과 을이 다툰다면 누가 증명한 거예요? 갑이 증명한 거죠. 상대방이 입증에 성공했죠? 그럼 추정력 깨져요. 설마 을이 내가 위조해서라고 증명할까요? 설마 을이 제가 위조해서라고 증명해요? 갑이 너희는 위조했지라고 증명한 거죠? 그럼 상대방 입증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추정력 깨져야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로서코 소유자 추정이 번복된 건 아니다. 틀렸죠? 번복돼요. 상대방이 깨뜨렸단 말이니까. 4번 허무인 ET. ET로부터 등기받았다. ET. 그럼 당연히 무효겠죠?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허무인.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다음 꼬시는 말입니다. 전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나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 명의자가 don하십니다. 명의자가 등기 원인행위 태양인업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그럼 추정력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래서 부정된 거 아닙니다. 맞았죠? 3번이 답입니다. 다음 이제 33번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지난주도 하셨듯이 담보가 등기였어요. 담보가 등기.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31번의 정답이 3번이죠. 제가 5번에 했습니까? 3번입니다. 3번. 네, 31번에 3번입니다. 네. 주위 분들 잠 깨시라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에 담보가등기는 이게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담보. 그래서 가등기 담보나 담보가등기 저당권 같은 말입니다. 똑같아요. 두 개가. 또 저당권 우선 면제권 있죠. 여기도 우선 면제권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권 있죠. 여기도 있어요. 저당권에 360조 법정기상권이 있죠. 여기도 똑같은 법정기상권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당권 과실에 효력이 미치지 않죠. 이것도 과실 안 미쳐요. 피다부채권 범위도 360조를 그대로 여기서 준용해요. 준용.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요. 차이점. 여기는 기속정산이 없었고 여기는 기속정산이 있었죠.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개 똑같다. 똑같다. 그랬죠? 이거 중개할 수 있죠? 중개사가.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다. 뭐만 다르다? 실행 방법. 여기는 기속정산 없고 여기는 기속정산 있는 겁니다. 경매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가등기 하면 이 보존가등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 말을 써줘야 돼. 이 말. 반드시. 안 쓰면 다 이걸 말하니까. 그럼 보존가등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다 했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추정력 없다 그랬죠? 대항력 없어요. 순위 보존적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본등기 했을 때 그때 순위 보존적 이력이 생기는 거죠. 이때 이 이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아무 이력 없어요. 단 물권 변동은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고 순위만 소급하는 겁니다. 순위. 그래서 만약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가등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으면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을만 알아요. 을만. 법원공무원 몰라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나오면 법원공무원이 을한테 혹시 담보가등기라면 배당 요구하라 그래. 채권 신고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 신고를 하면 그게 담보가등기예요. 안 하면 그냥 보존가등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실무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갑이 병한테 팔았다. 또는 갑이 임대차 했대. 임대차. 그래서 대항력 같은 임차권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본등기 청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돼요? 자기 의무자 채청이에요. 갑에게 본등기 청구합니다. 본등기 하면 이 중간처분들은 직권을 세거나 다 후승이가 되는 거죠. 시간적 순으로 써보면 갑이 소유자였고 가등기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사실 또는
이런 사실, 이런 게 발생했다. 그 다음에 우리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서 본등기 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요. 2번으로. 그래서 이 중간 처분들은 3번이죠. 얘들은 직권말소되거나 을보다 후순위가 돼요. 그래서 대항력 주장 못합니다. 순위가 늦으니까. 단 물권 변동은 이때부터 순위만 소급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등기를 1월 4일 날 했고 우리 소유권 등기를 12월 4일 날 했다면 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병이 소유자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12월 4일부터. 순위만 소급하는 겁니다.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소급 안 해요. 자, 323 오시면 이제 가등기 옳지 않은 거죠?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동원하십니다. 누가 가등기 했어요? 누가 가등기 했어요? 갑. 주어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체크 잘하라 했죠? 그래야 문제를 다시 읽어요. 가등기 갑 써보세요. 갑이 가등기 했죠? 가등기 한 후 우리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경우 갑은 그 다음 틀렸죠? 현재 등기 명의자인 병 틀려서 을이죠? 을에게 본등기 청구권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채청이죠? 채권자 청구권이에요. 물청은 가등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니까 내 채무자에게 행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문제는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하는 거죠? 을에게. 1번이 바로 답입니다. 2번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이 권리 이전 등기는 양소인과 양수인은 공동 신청해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할 수 있죠. 가등기 부기 등기입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 권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되는 법률 경우가 있다고 추정력 없죠? 맞습니다. 추정 없어요. 4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유효하나 일단 맞아요. 그 다음 가등기가 한 본등기가 경로되면 그 중간 처분 등기는 효력을 잃거나 후순위가 된다. 맞죠? 이렇게 효력을 잃거나 얘는 을보다 후순위라 대항력 주장 못합니다. 후순위가 돼요. 5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경로된 경우에 본등기와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에 따라 소구하지 않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34번 봐볼게요. 아까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자, 34번 물권 취득을 위해서 등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랬죠? 그래서 아까 안기법 신법 기피 혼나 구속입니다. 기억 경매 등기 없이 맞죠? 니은 상속 등기 없이. 디귿은 이응 판결 동그라미 이응 판결 등기해야 돼요. 리을 공연징수 등기 없이. 미음 저당물 경매 등기 없이. 비옥 점유취득시효 등기하겠죠? 245조. 시효선 합의해진 나가리 등기 없이. 그래서 등기 디귿과 비읍은 등기하겠죠. 그거 빼면 이제 4번이 답입니다. 디귿 비읍 빼면.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기 중에 설명도 옳은 거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등기 명의는 직접적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동원하십니다. 그럼 대리권한 추정돼요. 대리권한 제3자가 그 처분행에 개입된 경우에도 추정력 인정됩니다. 아까 대리권한 추정됐죠? 대리권한. 1번이 답이죠. 자, 2번 등기 추정력은 현재 등기 면자가 원용할 수 있을 뿐 제3자 원용할 수 없다. 틀렸죠. 이렇게 제3자도 너가 소유자지? 라고 세금 부과할 수 있어요.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4번 사망자나 호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게 원칙 추정력 없죠? 없습니다. 5번 추정력은 사항란만 인정. 사항란 표시는 안 돼요. 그래서 5번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면적이라는 지목은 실제 부한 것을 추정 안 돼요. 뭐만 된다? 사항란 갑골구.
이제 3번을 주의해야 돼요. 3번.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는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그 신축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틀렸어요.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만 추정되고 이전받았다는 건 추정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이전 등기한 자가 이전받은 게 추정돼요. 권리를 이전받은 게. 보존 등기는 이전된 거 추정 안 돼요. 원시 취득 사실만 추정됩니다. 자, 갑이 보존 등기 혼자 합니까? 누구랑 같이 갑니까? 혼자 하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만 추정돼요. 이전 등기는 혼자예요? 같이 가요? 같이 가니까 이전 사실 추정돼요. 이전 사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뭘 이전받았다 추정 안 돼요. 혼자 가니까 원시 취득했다는 것만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잘 비교하세요. 아까 원룸 팔 때 원룸 이렇게 한다 그랬죠? 갑이 원룸을 신축했습니다. 4층짜리. 그리고 우리에게 팔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등기해야 돼요? 갑이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겠죠? 근데 보통 어떻게 등기한다고요? 그냥 을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해버립니다. 을 앞으로 이렇게. 그럼 을은 뭐가 추정돼요? 원시취득 사실. 원시취득. 사실은 돈 주고 샀는데 그거 추정 안 돼요. 뭐가 추정돼요? 원시취득 사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늘 너가 건물 안 지었는데 너가 건물 안 지었잖아 라고 건물 신축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추정이 없어져요. 다시 얘는 보존 등기 했으니까 건물 너가 안 짓던데 그래서 얘가 신축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추정이 없어집니다. 그럼 얘 소유자 아닌 걸로 되죠? 그럼 얘가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뭐라 해야 돼요? 이제 을이 입증해야 돼요. 을이. 아 사실은 갑이 지었는데 제가 돈 주고 샀는데 그냥 내 앞으로 등기했어요 라고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 소유권 추정돼요. 을이. 사실 내가 갑한테 돈 주고 샀는데 내 앞으로 등기했어요 라고 을이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소유자 추정됩니다. 돈 주고 샀다는 걸 을이 입증해야 돼요. 을이. 그게 그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1번만 맞으죠? 다음 넘기시면 37번 풀어볼게요. 37번. 부동산 물권 매매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매매 동그라미.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돼요? 그러니까 매매 딱 보는 거 법률에게 등기해야 돼요. 그러죠? 그 뒤에 막 겁나게 얼마 나와요. 봐보세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인락한 경우 인락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여력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원고는 그 다음 틀렸잖아요. 이전 등기 없이도 틀렸어요. 매매면 등기야 등기. 그러니까 모르는 말 중간에 겁나게 나와도 매매 보는 순간 아 등기하지 그럼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1번이 한마디로 이행 판결 그런 말 이행 판결. 그럼 등기하겠죠? 근데 읽어보니까 이행 판결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모르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매매 보는 순간 아 등기하지 그럼 절대 안 틀립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 이무경매와 물권 변동은 매각대금 다 낸 때 맞죠? 등기 없이 매각대금 완납 시 물권 취득합니다. 3번은 X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눈으로만 봐볼게요. 3번 눈으로만. 시험범위 아니어도 풀 수 있어요. 보증인이 저당 채무를 대입했냐면 법정대의 법정 동그라미 법정 등기 없이 법정이 등기 없이. 그래서 아까 아랫줄 이 경우에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맞아요. 뭔지 몰라도 법정이 등기 없이. 자, 4번 부동산 소유자가 증여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하기 전에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다음 사망 동그라미 사망한 경우 그럼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맞았어요. 그 부동산은 상속인 소유에 속한다. 증여받은 자 등기 안 했죠.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5번 저당권 피다본 채권이 변제되면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하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요. 다음 39번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까 또 심박 깊이 혼나죠. 1번 매매 동그라미 등기해야 돼요. 2번 증여 동그라미 등기해야 됩니다. 3번 저당권자가 그 저당 목조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 소멸. 이게 혼동입니까? 3번이 혼동이죠?
혼동. 저당권자 의리 있죠? 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대요.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럼 저당권 필요 없잖아요. 그럼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꼴이 없으니까 소멸하죠? 혼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수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수등기 없이. 심법 깊이 혼동. 말수등기 없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 완성 등기가 되죠? 245조랑 5번은 법정에 하고 있는 건물이 매매죠? 매매된 경우에 그 매수인의 법정재산권 이전 취득. 그러니까 법정재산권을 최초에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법정재산권이 이전되면 매매면 등기가 돼요. 경매면 등기 없이 라고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예, 3번이 답입니다. 혼동까지 못하겠네. 혼동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휴식하시고 이제 혼동부터 보겠습니다.